자,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요건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 했고요. 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인정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중매매 문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요건이 필요했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제 여기까지 검토를 했고요. 이제 의사표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마음의 결심, 이게 의사고요. 이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다, 이게 의사표시인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의사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를 밖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즉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법에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107조, 그리고 민법 108조, 그리고 민법 109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하자가 있는 모습으로서 민법 110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7조 여기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107조 법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우리 기초과정 때는 개념 먼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좀 파악 좀 해볼게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인데 여기 보니까 진의가 아니다. 그 말은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짜 의사표시를 했다.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런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갑이 있어요. 을이 있고요. 자, 이 갑 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동생이에요. 자, 이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고요. 상당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생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났어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하고 형이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형이 부동산을 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이 지금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상가를 나한테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 내가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상가에서 가게를 좀 하고 싶으니까 그 상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랬을 경우에 이 형 있잖아요. 이 형이 이 동생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알았다. 내가 이 상가를 너에게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준다 이걸 우리는 증여한다라고 하잖아요.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갑 진정으로 이 사람은 증여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동생에게 이 상가를 증여를 해야 되겠다. 증여 의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을 내가 너에게 주마,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의사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표시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표시를 통해서 갑의 의사를 뭐 하는 거죠? 추측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표시를 통해서 이 사람 의사를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증여하겠다 이걸 통해서 갑의 의사를 추측해 보는 거죠. 증여하겠다 이 말은 증여 의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한 꼴이잖아요. 따라서 증여 의사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갑이 을에게 동생아 내가 이 부동산을 내가 너에게 증여하겠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여계약에서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동생이 형 고마워. 그래서 이 동생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게 됐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 증여계약 있잖아요. 이 증여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봐보세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사는 증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도 증여의사가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치하고 있잖아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고요. 이 표의자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의사 표시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증여계약은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겠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네요. 이건 정상적인 모습.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형이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 동생이 형에게 그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형이고 이 사람이 동생이지만 이 형은 상당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 이 상가 건물을 증여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갑의 의사는 증여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증여의사가 없어요. 증여의사가 없는데 이 동생이 계속 만날 때마다 죽는 소리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 갑이 어쩔 수 없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증여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표시가 보이는 거죠. 이 표시를 통해서 갑의 의사를 한번 추측 한번 해볼게요.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증여하겠다 이 말은 증여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증여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의 의사, 증여의사가 없어요. 근데 표시는 증여의사가 있다라고 표시가 된 거 아닙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고 이 불일치 표의자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이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알고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의자 같은 경우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 그 말을 우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졌을 경우에 이게 과연 유효가 될지 아니면 무효가 될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갑을 보호해야 될지 을을 보호해야 될지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갑, 이 사람은 진짜 의사를 표시했어요? 아니면 가짜 의사를 표시했어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거짓 표의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짓말한 사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하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뭘 믿어요? 표시를 믿을 거 아닙니까? 표시를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표시된 대로 그대로 증여의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 말은 그대로 유효가 돼야지만이 상대방 보호되겠죠. 결론적으로 만약 을 앞으로 등기가